상반기에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핵심 변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플레에 관심을 가졌고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과연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하반기는 금리의 힘이 좀 약해지는 대신에 경기의 힘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성장률이 상반기에 피크를 치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핵심 변수의 이동은 시장을 보는 눈의 변화, 시장의 오늘 보는 눈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텐데요. 변화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주 말에 3,200포인트에 지금 달랑달랑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7월 달에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특히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작년에 전체 연간 판 규모가 순매도 규모가 25조 정도였는데 지금 7월 말까지 비슷한 규모를 일단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물을 개인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역부족이라고 그럴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시장이 좀 탄력을 잃은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그 매도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게 이제 조금 관건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올해는 연말까지 외국인들이 좀 소폭 순매도 우위를 지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의 탄력도 좀 그다지 강할 수는 없겠다라는 좀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뭐 정말 뭐 한국을 셀 코리아, 한국을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통화 정책을 좀 긴축 기조로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조금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까지 원달러도 뭐 한 6, 7% 정도 절하됐고요. 원달러가 올랐죠.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조금 강세 기조로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자본 흐름이 신흥국 쪽에 조금 더 추가로 배분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한국 증시도 그 범주 안에서 조금 수급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모두에서 그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상반기의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금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금리의 역할 자체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의 힘이 점점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경기의 힘 자체가 작년도 이맘때 경기의 힘은 주가가 계속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그거를 후에 받쳐주기 위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상승을 이어받을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였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에 경기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 경기가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먼저 상반기에 금리에서 하반기에 경기로 그 핵심적인 변수가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뭐 완전히 넘어간다라기보다는 뭐 경기 그다음에 금리, 통화 정책 이 두 양대 재료가 계속 작용을 하는데 말씀 주셨듯이 조금은 더 경기에 조금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일단 유동성의 힘은 조금씩 이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기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이제 실적 장세를 조금 불태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조금 보여줄 재료가 조금 약하다. 약하다기보다는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경기는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예. 시장의 눈높이가 높은 게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여줄 경기의 어떤 그 내용이 지금 사실은 주가에 전부 프라이싱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기가 어닝 사이클과 같이 간다면 지금 어닝 사이클을 보시면은 뭐 코스피 영업이익도 지금 뭐 올해 200 뭐 한 25조, 내년이 한 250조 정도로 한 13%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문제는 뭐 어닝 사이클도 그렇고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경기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어닝 사이클도 조금씩 그 내년도에 대한 탄력도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가령 뭐 영업이익 전망도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연초만 해도 한 20% 증가로 예상됐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한 12%, 13% 낮아졌고요. 삼성전자 제외하면 뭐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제외하더라도 원래는 한 10%, 뭐 13% 정도 받다가 지금 한 6%, 7%로 낮아졌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은 사실은 예정대로 지금 뭐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당장 뭐 테이퍼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금리 인상이 아주 가시적인 기간에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문제는 경기 쪽에서 조금 뒷받침이 좀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경기 쪽에서 힘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그 영향도 좀 둔화된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주식시장 특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 피크아웃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결국 실적은 계속 그러면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느 시점서부터 좀 힘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바뀔까요? 지금 컨센서스가 저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예. 사실은 뭐 작년 대비 올해 뭐 예상대로 V자로 급반등을 경기 지표나 뭐 어닝 지표나 더 급반등을 했는데 예. 급반등 이후에 정상 사이클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 지표도 2022년 내년에는 거의 이제 뭐 좀 정상 수준으로 예. 기저 효과가 사라진 정상 수준으로 이제 차분하게 이제 나타날 거고요. 예. 어닝 사이클도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죠. 예. 높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걸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제조업이 올라오는 속도가 개선은 되고 있지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만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그 글로벌 제조업 지표, 투자, 생산 이런 그 실물 지표가 올라왔던 그런 속도보다는 당연히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디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증가율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톤 다운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성장의 기대감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막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뭐 매수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은 어떤 형태, 특히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형태의 매매를 보일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어쨌든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좀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완전히 과열됐다, 완전히 고평가돼 있다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 코스피가 조금 뭐 글로벌리 조금 뭐 그렇게 아주 비싼 상태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조금 일단 지금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된 상태에서 일종의 예탁금 형태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개인 수급의 우위는 지금 뭐 8월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개인 홀로 지금 주식시장을 떠받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예.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역시 미국의 통화정책 시기에 달려 있겠죠. 지금 앞서 질문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무게가 금융 정책, 통화 정책 쪽에서 경기로 넘어온 것은 맞지만 예.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의 통화 정책 속도, 예. 테이퍼링의 속도와 또 그 조금 내년 이후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어떤 그 예고 노티스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글로벌 달러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조금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좀 주식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활력을 조금 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용상으로 조금 변동이 좀 심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출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기 때문인데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반기 수출 좋겠죠. 지금 뭐 7월까지 3,500억 달러, 뭐 사상 최고치인데 뭐 연간 6천억 달러는 뭐 거뜬히 넘을 것 같고요. 예. 괜찮은 수치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교역 증가가 지금 수출로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조금 변수가 몇 가지 있죠. 예. 첫 번째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선진국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신흥국향 수출이 좀 늘어야 되는데 더 늘어야 되는데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수출이 조금 코로나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교역 증가는 좋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억 달러가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좀 이것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펀더멘탈 지표가 지금 나빠서 주가가 조금 주춤거리기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 경기 혹은 세계 교역 증가를 주가가 조금 미리 프라이싱하면서 주가가 조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주식시장의 조금 숨고르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출하게 되면 또 굉장히 관련돼 있는 지표가 환율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속적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하반기에. 네, 원달러가 조금 스물스물 상반기에 올라왔는데요. 예, 그렇죠.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하반기 7월 이후, 8월 이후에도 계속 조금 비슷한 기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글로벌 달러가 조금 강세 기조를 띠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조금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달러 지수가 좀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예상컨대는 지금 뭐 8월이나 9월 테이퍼링이 조금 예고가 되고 예. 내년 초부터는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태에서 8월 달에서 12월 말까지는 달러가 1,150원에서 1,160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서는 뭐 당연히 호재지만 예. 주식시장 혹은 글로벌 자본 흐름에서는 조금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앞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예. 원달러는 뭐 지금 수출 쪽을 더욱더 순풍을 뒷바람을 좀 받쳐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부문별로 한번 좀 여쭤볼 텐데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제조업이 그동안에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경제를 끌고 오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제조업 경기 회복이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로벌 경제가 이제 제조업 회복이 남았고요. 예. 또 이제 조금 리오프닝 경제로 서비스업 경제도 이제 같이 회복되면서 지금 경기 회복의 마지막 퍼즐을 조금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예. 아무튼 좀 변이 바이러스가 저는 뭐 글로벌 경제의 어떤 추세를 뒤엎을 정도의 그러한 악재는 아니지 않을까. 예. 좀 세계 경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을까. 또 코로나도 조금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해 보고요. 좀 시장 컨센서스도 어쨌든 뭐 지금 흘러가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조가 그렇게 크게 훼손될 것으로는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 경기가 조금 좋아져야 고용 회복이 마지막 좀 개선이 되거든요. 지금 뭐 작년 뭐 코로나19 이전에 2월 달을 뭐 지금 뭐 제조업 일자리 수 창출 보니까 뭐 거의 40만 개, 50만 개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예. 지금 최근 통계는 뭐 한 1,200만, 1,300만 건 정도 증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제조업 경기가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미국 경제 지표도 지금 뭐 어쨌든 재정 지출, 재정 가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비가 주도했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 혹은 내년도에는 결국 생산 투자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뭐 어쨌든 정책 중심에서 민간 자율 중심으로 경기가 선순환되어 가야만 되는 그런 과제의 어떠한 그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서서히 미국 제조업, 미국 고용, 글로벌 경기, 글로벌 교육 이러한 그 한국 수출 환경을 지배하는 이런 환경들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지금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더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해외 시장이 중국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중국이 조금 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고생을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예, 고생을 좀 더 한다. 아무래도 중국 당국이 좀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예. 뭐 보도한 대로 지금 뭐 그 규제의 핵심은 뭐 지금 사교육 규제, 그다음에 지금 중국 그 테크 기업들의 이제 규제 이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지금 규제가 일어나는데 예. 전부 그 공통점이 이제 체제 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의 어떤 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일단 기술주에 대한 규제는 지금 데이터가 미국이나 어떤 서방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규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가령 뭐 디디 추싱 같은 규제도 어쨌든 중국 어떤 정밀 지리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조금 이런 그 정보의 어떤 공개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룰을 정할 것 같은데 이런 룰을 정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국이 어쨌든 규제의 고삐를 당분간은 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교육 규제는 이제 출산율 규제, 출산율 장려 정책과 이제 지금 부딪히면서 중국 가계의 어떠한 그 어쨌든 뭐 소득 분배, 그 다음에 출산율 장려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규제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서 중국 증시의 조금 파장은 조금 일단 뭐 주식시장이 매를 맞았으니까 예. 원래 악재가 터지면 먼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먼저 다 초반에 많은 걸다 빠지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다져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연말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초반에 매를 좀 맞기는 했지만 규제의 강도, 규제의 지속성을 감안했을 때에 하반기에 뭐 그다지 좋은 중국 시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